선조들과 거의 유년시대 1878년에 에얼리 백작 10세의 맏딸 블렌치 오길비는 헨리 호지어 대령과 약혼했다. 이때 그녀의 가족은 백작의 아름다운 딸로서 그리 황홀할 것도 없으며 썩 마음에 드는 짝맞춤도 아닌 약혼의 뜨거운 열정보다 오히려 관연한 딸을 결혼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가지는 선에서 그저 침묵만 지켰다. 남편이 될 헨리 호지어는 40세로 그녀보다 14년이나 위였다. 그는 신사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재산이란 중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호지어 대령은 이미 결혼하여 아주 최근에 이혼을 하였는데 이러한 위치는 영국 사회에서는 궁한 상황으로 간주된다. 블렌치 오길비가 14, 15세 때 당대의 유명한 화가 왓츠는 그녀의 저택 코테치 성에 식객으로 머무르면서 그녀 양친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그녀를 위하여 그녀의 아름답고 황홀한 얼굴을 스케치하여 그림을 건네주곤 하였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천사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천사의 모습은 퍽 인간다운 천성을 기만하기 마련이므로 그녀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비뚤어지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치닫게 되어 양친의 걱정은 점차 무거워갔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백작 부부는 이 딸을 출가시키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상당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백작 부부는 이 약혼에 찬동함으로써 헨리 호지어와 그녀는 1878년 9월 28일 코테치 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다. 오길비 가족은 고대 스코틀랜드인 혈통의 가문으로서 낭만적인 역사와 에피소드를 풍족하게 지니고 있는 집안이다. 블렌치 에얼리가 21세의 신부로서 스코틀랜드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녀가 맡게 된 새로운 생활 환경, 거친 매너와 음주 습성 등등의 충격을 받았다. 기질이 센 신혼 백작 부인은 식탁용 포도주 병은 2잔만 따르면 집어치우게 하고 저녁 정찬 후의 카드 플레이는 대화의 지속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체 금지시켜 버렸다. 다소 독재적인 기질로서 남을 놀라게 하는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은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매력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식자들이 그녀와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했다. 데커리, 매튜 아놀드, 토머스 칼라일이 그녀의 친구였으며 글래드스턴, 디저레일리, 로즈베리 경및 존 러스키 등등 쟁쟁한 정객들이 때때로 코테치 성에 방문하는 사람들이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그녀는 절대적인 권위로서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남편과 자식들을 거느려 왔고 가게도 책임을 졌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여 종마 사육장을 팔도록 했고 이 돈을 다소 유리한 방향에 투자하게 하였다. 남편 호지어는
정치에 탁월한 존재는 아니었으나 그녀의 영향력과 도움을 받아 정치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가 스코틀랜드계 귀족으로서 상원 의원이 된 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영향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호지어의 첫 아이인 캐더린 양이 1883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애칭으로 키티라고 불린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독차지하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어머니 블렌치 에얼리는 자식들을 편애하는 편이었다. 첫 딸이 태어난 지 2년 만인 1885년 4월 1일에 호지어와 블렌치 에얼리 사이에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 아이가 클레멘타인이다. 이 둘째 딸이 훗날 이른바 대영 제국의 운명을 헤쳐간 처칠의 부인으로서 거의 커다란 내조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다. 클레멘타인의 유년 시절은 그리 해맑은 편이 못된다. 그녀가 태어났던 그로스베노가의 저택에 관한 추억이 특히 그러하다. 보모에 의해서 2층에서 아래층 양친의 침실로 끌려가서 침대 머리맡에 세워지던 기억이 클레멘타인에게는 강하게 받은 유년기의 인상이다. 어머니는 그 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가만히 서 있는 데만 신경 썼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겁이 났거든. 아름답고 명랑해 보이는 어머니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어머니의 곁에는 아버지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깰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단다. 언니 키티와 클레멘타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밀한 사람이라기보다 별로 자신들에게 상관없는 인물로 비춰진 것이 이 무렵이었다. 두 딸은 그 당시 상류층 자식들에게 통용적이었던 엄격한 질서에 의한 가정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부모의 처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잠깐씩 만날 수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몸이 건조한 분위기에서 더욱 괴로운 건 맏딸 키티에 대한 어머니의 편애였다. 언니 키티가 6살이고 클레멘타인이 4살이었을 적에 어머니는 클레멘타인과 그녀의 쌍둥이 두 동생을 부모에게 맡겨두고 네덜란드로 여행을 떠나버렸다. 이때 클레멘타인은 성질이 고약하고 변덕장애인 부모에게 심하게 구박받고 매를 맞았다. 하지만 유년기에는 어두운 경험만 한 것은 아니다. 1888년 가을에 스위스 태생인 엘리저 애시먼이란 가정교사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클레멘타인의 유년 시절은 맑고 활기 있는 단계로 옮겨간다. 클레멘타인은 2년 정도 애시먼과 지났는데 애시먼 가정교사는 클레멘타인이 훗날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었다. 두 딸을 맡고 있었던 애시머 가정교사는 어머니로부터 겁 많고 잘 우는 어린이를 빗대어 하는 말, 장미 봉오리라고 가끔 면박을
받곤 했던 클레멘타인에게 특히 따사로운 정을 쏟았다. 클레멘타인은 고운 마음씨에 감수성이 예민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턱바지로 걸치는 하얀 에이프론의 레이스 끝이 땅에 닿대 묻거나 해도 무척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그 고민을 이기지 못해 울어버리곤 했다. 클레멘타인의 양치는 결혼 초부터 둘이 결합하게 된 행복을 엔조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들의 관계는 아기자기한 가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언니 키티와 클레멘타인에게 있어서 이 유년 시절은 행복한 생활이었다. 저택 코테치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자그마한 별장이 있었는데 이 별장에는 잔디밭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으며 정원 뒤에는 이 소녀들에게 꿈을 안겨다 주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크지는 않았지만 어린 클레멘타인의 눈에는 각종 나무들이 우거지고 깊숙한 신비를 머금고 있는 대자연으로 비춰져 꿈과 낭만을 키워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무렵의 클레멘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엿볼 틈도 없었거니와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만큼 성숙한 나이도 아니었다. 1890년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등짐으로써 파국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클레멘타인을 비롯한 가족은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으며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 초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국 영혼이 갈라서는 방향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그러나 자식들의 양육 문제가 양친 간의 심각한 불화를 낳게 되어 자식들은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질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가까스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클레멘타인의 쌍둥이 남동생과 여동생으로서 3살밖에 안 된 빌과 넬리는 어머니와 같이 머무르게 되었으며 두 딸 키티와 클레멘타인 8세와 6세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 친절한 가정교사인 미스 로사 스티븐슨의 손에 맡겨졌다. 클레멘타인에게 있어서 이 당시 새로 시작된 생활의 기억은 아버지가 인상 깊은 해안 도시 홈버그의 두 딸을 데려갔을 때에 관한 것이다. 홈버그에 여행하기 위하여 두 딸은 미스 스티븐슨을 따라 육해군 상해에 가서 거기서 2개의 트렁크를 샀는데 트렁크에 각각 두 딸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이 어린 딸들은 아버지와 각기 다른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해안에 해수욕하러 갈 때에 아버지를 에스코트하고 그런 후에 해변의 우거진 나무 아래에서 씨 없는 맛있는 금포도가 섞여있는 빵과 따뜻한 염소 저조로 아침을 들곤 했다. 헨리 호지어는 두 딸을 책임지고 양육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 딸이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두 딸이 홈버그에서 돌아오자마자 키티와 클레멘타인은 버크햄스테드에 있는 가정교사 스티븐슨 양의 집에서 머물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